안녕하십니까. 한약 박사 이태경 원장입니다. 한약에는 다양한 맛과 향이 있는 본초들이 있습니다. 이 본초도 아주 독특한 향과 맛이 특징인데요. 족두리풀 세신입니다. 오늘은 이 세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족두리는 고려 후기 원나라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것이죠. 족두리를 닮은 풀입니다. 족두리 꽃도 있는데 이것은 풍접초라고 해서 다른 초본입니다. 세신은 쥐방울덩굴과의 족두리풀 뿌리를 건조하여 약으로 씁니다. 세신은 뿌리가 가느다랗고 매운맛이 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세신의 기미와 주치를 보겠습니다. 세신은 맛과 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신미인데 대신이라고도 하고요. 온기인데 열로 보기도 합니다. 세신은 독이 있어서 소독이라 하고 독특한 향으로 기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세신의 주치는 두통에 대한 언급이 많습니다. 주로 소음두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면부의 눈, 코, 귀, 구강, 치아의 염증 문제나 분비 문제와 관련이 많습니다. 그리고 흉복 부위의 해역과 다면을 없애주죠. 아래로는 부인 혈패와 변삽을 다스립니다. 그 외에 피부와 근골 문제도 있습니다. 세신의 현대 연구를 보겠습니다. 심혈관 작용으로 관상동맥 혈류 증가, 혈압 조정, 혈관 확장, 혈당 상승 등의 작용이 있고 폐고기계의 작용으로 기관지 평활근 이완, 기관지 경련 저항 등이 있습니다. 중추신경계 억제를 통한 진통작용, 항경골작용도 있습니다. 해열작용, 항염작용, 항균작용, 그리고 면역 억제작용과 마취작용이 있습니다. 간단히 처방을 보겠습니다. 세신은 독특한 향 때문에 고대부터 옷냄새나 부취, 액취 등에 사용하여 왔고 소염작용이 비교적 강해서 눈, 코, 구강, 치아 질환의 전탕액을 세안이나 가글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피부질환에 가루내어 바르기도 하였습니다. 소총령탕은 한의원에서 감기나 비염에 자주 쓰는 처방 중에 하나인데요. 상한론에 나오고 여기에 세신이 들어갑니다. 당귀사역탕은 상한론에 나오고 거름병 조문에 나옵니다. 사용 용도가 다양하지만 독특해서 감별을 잘해서 쓰셔야 하는 처방이고요. 독활기생탕은 천금요방에 나오고 한의원에서 허리 무릎 아플 때 역시 자주 쓰이는 처방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도 세신이 들어갑니다. 세신은 약성도 강하고 냄새도 좀 안 좋은 편이라서 민간 활용은 권해드리지 않고요. 주의사항만 보겠습니다. 앞에 양리에서 정맥주사에서 호흡 억제와 마취작용이 있다고 보았죠. 과량으로 투여하면 호흡 마비가 유발됩니다. 그런데 그 과량은 정말 많이 한꺼번에 먹는 경우인데요. 한의원에서 투약은 걱정은 없지만 민간에서는 실수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고요. 그 외에 간이나 콩팥의 독성 검사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본초경 소에는 체내에 열이 있거나 위로 열이 뜨는 경우, 위는 성하고 아래는 허한 경우, 기가 허해서 땀이 있는 경우에는 쓰면 안 된다고 하였고요. 두통에 세신이 많이 쓰이지만 혈이 허한 두통이나 해수에도 많이 쓰이지만 음이 허해서 오는 해수에는 모두 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득배본초에는 풍혈과 음허에는 모두 금하라 하였습니다. 세신의 주치를 다시 보면 눈, 코, 귀, 입의 질환과 흉복의 질환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얼굴 쪽에서는 분비 문제를 언급하는 내용이 보이고 흉복에서는 담과 수를 없애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세신은 두면, 흉복의 체액 분비 문제도 컨트롤한다고 볼 수 있고요. 관절이나 근육, 피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리연구에서는 중추신경 억제와 면역 억제가 가장 눈에 띄는데요. 사실 면역 억제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신이 신경계와 혈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의학 이론과 접점을 통해 이론을 전개해서 보다 간략하게 다뤄볼 수 있는데요. 일단 여기까지 보고 세신 원 센텐스. 세신은 신경계와 혈관계의 영향을 통해 염증과 분비 문제를 다스린다. 두 단어로 추격해 보겠습니다. 신경계, 혈관계, 염증과 분비 문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